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울버햄튼. 자, 일단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필더의 카마라, 그리고 이제 밍스, 그리고 이제 캐시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누수가 좀 많아요. 아이트 누리, 그리고 모르케라, 그리고 고메스 등이 이제 좀 결장 및 결장 의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의 결장 이슈가 많은 그죠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에서도 지금 연승 중으로 좀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그런 홈 영보이스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며 좀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좀 3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이제 득점력도 물이 오른 그런 현재 좀 빌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컵 경기 포함 지금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부진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뭐 네투, 이제 킬몬과 같은 핵심 코어들이 좀 떠난 거와 더불어 이제 공수 밸런스도 이제 많이 무너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울버햄튼의 페이스는 이제 좀 많이 다운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요 경기는 뭐 간략하게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뭐 이제 공격에서의 좀 주도권은 그래도 이제 빌라가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울버햄튼 상대로 빌라가 좀 측면 위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좀 고렸을 때는 충분히 좀 빌라가 홈에서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좀 수비에서의 기동성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발빠른 그런 좀 빌라의 공격진들을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이점들을 좀 살려서 그래도 빌라가 굉장히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빌라가 얼마 전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좀 뛰러 이제 스위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근데 그 뭐 빌라도 뭐 빌라긴 하지만 뭐 울버햄튼도 이제 최근 좀 브라이튼과 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뭐 빌라보다 울버햄튼이 하루 덜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팀은 오히려 울버햄튼이 더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 들어봤네요. 자,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빌라가 더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더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빌라가 홈에서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빌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에스턴 빌라 승부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네,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그래서 이제 빌라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햄튼 대 입스위치. 자,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한 팀들의 맞대결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자, 사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 3명이 결장, 그리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번 시즌 이제 승격한 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시작부터 좀 순탄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우스햄튼이나 이제 입스위치 모두 아직까지 이제 리그에서 1승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풀럼에 이어 이제 뭐 브라이튼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고, 반면에 지금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전패 중으로 좀 흐름이 많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제 입스위치와는 달리 이제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승리는커녕 지금 무승부도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두 팀이 좀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는 공격이 좋았지만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는 유독 지금 공격에서 힘을 잘 못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득점력도 많이 좀 줄어든 상태예요. 네. 좀 일단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포워드진에서의 그런 좀 뭐 결장 및 뭐 이제 이적 이슈도 이제 좀 있었던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2부 리그에 비해 이제 1부 리그 이제 팀들의 수비가 더 좋다는 점까지 이제 좀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공격에서는 그다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양 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뭐 두 팀의 그런 수비가 좀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양 팀 다 그런 좀 공격이 이제 이전보다는 활발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봤네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현재 뭐 이제 입스위치가 뭐 사우스햄튼에 비해 이제 뭐 공격이 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경기가 뭐 화력 싸움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 뭐 입스위치가 뭐 크게 좀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네. 그리고 뭐 오히려 약간 좀 뭐 우세하면 우세했지 좀 밀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화력 싸움으로 가도 이제 입스위치가 좀 밀릴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전에 에버튼과 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입스위치에 비해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입스위치한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입스위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입스위치 프랜스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오버. 자,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유캐스.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럼 윌슨, 그리고 이제 보트만, 그리고 마일리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이삭의 그런 좀 결장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뭐 프레스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3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좀 물론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 좀 풀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처럼 지금 뭐 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는 풀럼한테 있어서는 다소 좀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토트넘을 잡은 데 이어 이제 원정에서 올버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시즌 좀 이제 극초반보다는 이제 조직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쪽 현재 좀 뉴캐슬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캐슬 역시 지금 풀럼과 마찬가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격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풀럼도 이제 풀럼이긴 하지만 뉴캐슬 역시 이제 좀 상대팀한테 파이널 서드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지금 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뭐 두 팀이 어느 정도 좀 뭐 실점률이나 이런 거랑 별개로 좀 생각보다 좀 위협적인 기회를 좀 종종 지금 좀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좀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을 좀 쉽게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양 팀 다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일단은 이제 뉴캐슬이 전부 다 지금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캐슬 상대로는 현재 뭐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일 정도로 이제 공격에서 힘을 좀 많이 못 썼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지금 뭐 이제 풀럼과 뉴캐슬을 봤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풀럼이 좀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풀럼한테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뭐 이제 뉴캐슬에 비해 이제 뭐 풀럼의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뉴캐슬 상대로 풀럼이 좀 6연패일 정도로 이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극한의 그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풀럼이 뉴캐슬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말이 조금 길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뉴캐슬 사이드 보도하고, 네, 요것도 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씩 오바 보는 경기. 네. 자, 이렇게 한번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 자,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사수나에 비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좀 말씀해 드려보네요. 자, 일단 이제 오사수나가 뭐 현재 좀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 있는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지금 오사수나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성적 차이가 크고, 그리고 이제 성적에서도 보여지듯 이제 경기력도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이제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이제 오사수나가 홈에서 이제 좀 치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좀 오사수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 점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5경기 기준 이제 2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레드불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레드볼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레드볼님.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스팔마스 역시 이제 오사수나와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어느 정도 좀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홈도 홈이지만 원정에서는 2연패 중으로 더더욱 좀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양팀 다 좀 최근 멀티 실점 이상을 계속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 오사수나가 이제 수비는 더 좀 견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더 안정적일 수 있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기대치 역시 지금 라스팔마스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가 좀 공수 방면에서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사수나에 비해서도 좀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아무래도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홈에서도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그래도 비교적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라스팔마스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차이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뭐 홈에서 오사수나가 뭐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승부는 경기. 자, 어느 반은 물론 뭐 지금 확실히 좀 최근 양팀 봤을 때는 뭐 오버 페이스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솔직히 오바를 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승패가 아니라 이제 언어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준 언더. 그래서 오사수나 승을 보고 어느 반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에스파뇰. 자,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라임 디아스, 그리고 이제 세바요스, 그리고 카와윙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거두며 현재 3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선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없으며 이제 공격 전개가 잘 되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점점 좀 공격도 좀 살아나고 있고 조직력 또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주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아이고, 치치더치메이님 반갑습니다. 치치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치더치페이님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는 보내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기간이랑 이제 상까지 이제 좀 적어드려서 바로 이제 한 번 더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치치터치 팬님.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파뇰 진영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많이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라인이 내려가는 게 좀 강제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좀 이런 좀 중원에서의 그 우위를 좀 앞세워 이제 좀 에스파뇰 진영에서 이제 좀 볼을 좀 점유하며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전개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이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뭐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전진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 뭐 역시 뭐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좀 주도하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좀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봐요. 자, 물론 이제 에스파뇰이 좀 최근 연승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제 그 연승은 홈에서 이어간 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뭐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고전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좀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좀 치러서 뭐 체력적인 좀 열세가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네, 핸디로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 마인스 3.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인 대 이제 프라이브루크. 자, 하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고리치,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멀리롤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좀 하이드라인에 비해서는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그죠 프라이브루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하이드라임은 뭐 리그 첫 경기부터 좀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홈 돌문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며 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기세가 굉장히 좀 좋았던 그런 하이드라임이었는데 하필 그렇게 좀 기세가 좋을 때 이제 좀 강팀이 좀 도르트문트를 만나서 이제 아쉽게 좀 끊게 된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역시 뭐 리그 기준 이제 최근 3경기 이제 뭐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좀 대체적으로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좋은 기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시즌 좀 초반부터 좀 좋은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양 팀 다 뭐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좀 스피디한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팀투 플레이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좀 양팀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침투 위주로 이제 좀 수비를 좀 공략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전력 면에서는 좀 더 우세하다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핵심 코어들의 결장은 어느 정도 좀 뼈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사실이다 보니까 이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프라이브루크가 하이덴을 상대로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상성적인 면에서도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하이덴하임이 이기는 경기나 지는 경기나 뭐 상관없이 꾸준히 지금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 하이덴하임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하이덴하임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덴하임 프랜승 보는 경기. 아, 언오바는 네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솔직히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다만 근데 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템포가 어느 정도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좀 템포 자체가 그렇게 좀 빠른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좀 어느 반에 애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드라인 프랜승에 2.5 좀 오버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바이르미네.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특히 이제 은진마의 결장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좀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수비에서의 그 샤서보이가 이제 결장 중. 그리고 이제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서브 키퍼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노이어가 이제 못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서드 키퍼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팀 내 이제 좀 세 번째 이제 키퍼가 이제 좀 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미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노이어가 이제 결장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좀 후방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네, 이 점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뭐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마인츠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며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확실히 좀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전승 중으로 이제 초반부터 기세가 좋고, 그리고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무려 9대2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뭐 이제 미넨이 그 경기에서는 많이 우세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더 이제 압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 좀 보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사이드하게 흘러갔던 좀 직전 좀 챔스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일주일 가량씩 이제 브레멘과 달리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양인 홈에서 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대한 그런 제약이 크게 없고, 그리고 후반 60분 때 이제 미넨이 크게 앞서면서 주전 선수들을 이제 일찍 빼줬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 관리도 좀 생각보다 좀 잘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있던 좀 챔스 경기의 그런 후유증은 좀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자, 근데 뭐 다만 지금 뭐 브레멘이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좀 경쟁력이 굉장히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원정 미넨은 수비가 더 불안정한데 만약에 이제 노이어까지 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이제 후방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미넨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멘 역시 좀 충분히 이제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이지도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현재 이제 미넨이 지금 공격 흐름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좀 무르른 득점력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바이에른 미넨 승. 그리고 이거는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승에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나폴리. 자,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폴리의 이제 오시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갈라타사라이로 이제 임대를 갔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임대를 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에 좀 대체제로는 지금 루카쿠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루카쿠가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오시멘의 그런 빈자리를 잘 좀 메꾸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골가무에 시달리다가 이제 직전 좀 챔스 경기에서 아인토벤 상대로 이제 3골을 넣으며 이제 좀 득점력이 좀 폭발했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전 경기들에 비해 공격 전개가 좀 좋았던 그런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 유벤투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런 좀 공격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좀 살리는 게 좀 중요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첫 경기에서 이제 베로나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출발이 순조롭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3연승을 거두며 완전히 좀 살아났습니다. 확실히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특히 지금 루카쿠가 2경기 연속 좀 득점을 하면서 좋은 기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그런 까다롭다는 그런 홈 칼리아리 좀 상대로도 이제 4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좀 최상의 기량을 좀 보였죠. 확실히 이런 좀 모멘텀이 확 지금 달아오른 그런 좀 나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최근 좀 실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유벤투스의 수비가 더 견고하기 때문에 좀 수비에서는 유벤투스가 더 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전반적인 좀 흐름이나 이제 좀 전체적인 경기력은 오히려 저는 뭐 나폴리가 더 뭐 좋다고 좀 보기 때문에 나폴리가 약간 이런 점에서는 좀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최근 좀 상대 전적에서도 나폴리가 좀 많이 우세했을 만큼 유벤투스한테 좀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폴리와 달리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좀 챔스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더 열세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뭐 유벤투스보다는 그래도 나폴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는 뭐 충분히 뭐 나폴리가 원정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도 할 말 없는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프랜스. 언어반은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확실히 뭐 이제 나폴리가 워낙 지금 공격이 지금 좋고, 그리고 유벤투스도 공격이 좀 서서히 살아나는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약간 좀 강팀이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그런 좀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는 좀 생각보다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프랜스, 원오번 요거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은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 대 미럴. 이 경기는 저는 뭐 미럴 프랜승 보거나 어느 반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확실히 좀 득점력에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벌리 대 이제 포츠머스. 확실히 이제 벌리가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공격 흐름이 좀 많이 잠잠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좀 리즈를 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포츠머스가 지금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연패 중으로 흐름도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포츠머스 상대로는 그래도 벌리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서 오늘 벌리 승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와는 오늘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야돌리드 대 소시에다드. 네,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펜모 월브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바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